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발표했습니다. 138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정부의 외교적 해법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결정을 규탄합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10년 전 후쿠시마의 안타까운 비극은 자연재해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번 방류는 스스로 비극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일방적인 방류 결정 이전에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에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일본의 발표 이후 긴급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례 없는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도 강화합니다. 요오드와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해수 방사성 물질 검사에도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마찬가지로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습니다. 수산, 유통, 소상공인,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빈틈없는 적극 행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행정의 제1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금주 내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권자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양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편지를 보낸 후 21개의 지방정부가 새롭게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가를 확정한 지방정부는 모두 74개로 이재명 지사가 지방정부에 협조 서한을 보낸 지난 6일 당시 53개보다 21개가 늘어나는 등 전국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새롭게 지방정부협의회 참가 신청을 한 곳은 서울시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부산시 부산진구, 인천시 옹진군, 광주시 동구, 남구, 서구, 북구, 대전시 유성구, 울산시 중구, 북구, 강원도 정선군, 고성군, 충북 제천시, 옥천군, 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 익산시, 전남 순천시 등이다. 도는 현재 대구, 경북 지역과 제주도의 해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 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 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가진 바 있다. 이듬해인 2020년 9월 48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가운데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올해 2월 협의회 운영규약을 확정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오는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참여 의사를 밝힌 74개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기본주택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재개발, 재건축 민간 주택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 6천 호 규모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 인천 지역 규모는 29만 3천 호다. 도는 이 가운데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 7천 호로 추산하고 이 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 9천 호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분양가 상한제, 초과 이익 환수제 제외라는 혜택을 주면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민간 정비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도는 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의 임대, 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것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간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도는 부실, 저렴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제곱미터당 347만 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 단가를 3.3제곱미터당 562만 원인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도는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도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 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 기준이 개선되면 무주택자라면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 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GH와 실행방안 지속 협의, 공공시행 정비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로 기본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의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